안녕하세요, 도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엑시온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정보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재 엑시온은 이제 여러가지 파밍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몬스터, 다양한 돌연변이, 최종적으로 월크래셔 이런 것들을 사냥할 수 있는 그런 필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요약해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현재까지 한 10시간 정도 먼저 플레이 해보고 있는데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정말 무기성으로 파밍하기 좋고, 한 지역마다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파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저도 친구를 찾아가지고 파티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파티 플레이 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은 총기 딜러 하나, 이렇게 몹들을 정리할 스키 딜러 하나, 그리고 가능하면 속성 딜러도 걔가 좀 다른 식이면 좋아요. 이제 같은 속성으로 되어 있을 때 속성 디버프 저항을 약간 받는 그런 형태의 몬스터가 속성 적응을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아무래도 속성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총기 딜러가 하나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스킬딜을 하더라도 이렇게 몹을 잡을 때 쓸 총 같은 것들도 하나 준비해두면은 좋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총기들도 나중에 조명을 해줄 건데, 이런 것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다. 우선 여러분들이 우려가 많던 액션 필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동식 야전 지휘소 이 하단에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익숙한 안내자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제 뭔가 전초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지가 건설이 되어 있어요. 기존 필드보단 조금 렉이 걸려가지고 다 이제 성능을 낮게 해서 좀 뭔가 허접해 보이는 필드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광활한 필드가 펼쳐져 있고, 여기 살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이것저것 있어요. 먼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버바이크를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스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깨는 걸로 굉장히 이것저것 보상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깰 수 있다면은 이거 반드시 깨주는 것도 나쁘잖아요. 이거 하면서 겸사겸사 지나간 자리에 뭔가 깨야 될 그런 뭐 오브젝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아예 꾹 눌러가지고 에너지 관측 중단한 다음에 이거 깨러 가셔도 되고요. 가시거리를 낮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따라가가지고 체크포인트 다 찍고 하면은 최종 지점에 가면은 이제 보상을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한 뭐 1분 조금 안 되게 걸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피니쉬. 이게 아마 45초로 끊으면은 흉내 같은 것도 하나 줄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할 호버바이크가 있어요. 호버바이크를 여러분들이 성능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면은 좀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을 클리어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탈 것 리스트 한번 보여줄까 하는데, 볼텍스와 오르카와 글라이드가 있어요. 이게 스피드형이 볼텍스고, 오르카가 좀 약간 밸런스 선회나 부스트 뭐 선회 이런 것들이 좀 높고, 이런 거 수치 차이가 좀 있는 게 보이죠? 글라이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다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색칠을 이렇게 저렇게 칠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처럼 이렇게 개성을 뽐내고 싶으면은 이것저것 칠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드의 캐스트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뭐 킹스턴에 가도 이런 것들 임무들이 있어요. 근데 임무에 그냥 이렇게 일반 임무 있고, 이렇게 이빨 있는 그런 식으로 격전지 임무가 있어요. 격전지는 말 그대로 2시간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시간 내에 이렇게 클리어했을 때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서 나오는 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반 테스트 장소보다는 격전지 위주로 클리어를 해 나가면 조금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반 보상을 주는 곳도 있고, 이 지역마다 다 퀘스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캐릭터에 좀 맞는 그런 형태의 전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은 세레나가 좋고, 어떤 지역은 이제 뭔가 이렇게 스킬 딜러들이 좋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본인이 구성과 주변에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의 캐릭터 구성 이런 걸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가능하면은 사람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해가지고 같이 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냥들 하다 보면 하늘에서 강투팜이 나오는데, 강투팜은 이제 일정 통이나 이런 스킬드 같은 걸로 깨기가 좋고, 박치기라던가 헤일리의 그 저격 스킬이라던가 그런 걸로 좀 쉽게 정리할 수 있고, 그 외에 이번에 패스총이라던가 이런 걸로도 조금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셀라가 갈겨주는데 저 정도 피가 따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 좀 이제 이런 필드에 떨어지는 무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쓸만합니다. 저런 강투팜 제거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나오는 돌연변이들 흡기 터뜨리기 위해서도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써두는 것도 좋고, 뉴비들은 가능하면 본인이 이제 캐릭터 성장이 좀 덜 돼 있다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박아두면은 피가 퉁퉁퉁 빠져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게 이제 군신낭이라는 건데, 제가 사용하는 스킬들로 몹들이 죽으면은 이제 애들이 적응해요. 그럼 이제 이게 약간 전기 속성을 카운터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은 볼 때 빨리빨리 깨주면 좋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통이라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녀석들 이용해가지고 득해서 이렇게 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좀 이제 이네들 같은 애들은 어차피 세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잡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적으로 미션이 갱신되면서 그 다음 몬스터를 잡아야 되고 계속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얘네들 그냥 어차피 나중에 천천히 잡아도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먼저 잡아버리면 애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도 킬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부숴서 잡을 수 있으면은 저렇게 세레나 같은 애들은 그런 위주로 부숴줘도 됩니다. 아무튼 스킬 딜러들은 바닥에 떨어진 거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 마무리해주면 보통 이 중앙에 램드 이렇게 돌연변이라던가 뭐 그런 군단장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까불시긴 합니다. 것들이 생각보다 혼자 잡을 때는 또 빡세고,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퀘스트 말고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거신들이 또 돌아다녀요. 거신들 돌아다니는 것들도 잡아주면은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얘네들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 시간에 보통 시간 단위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분, 그러니까 뭐 3시 50분, 4시 50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신들이 나와요.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거신들보다는 조금 더 세고, 원래라면 그레이버커 굉장히 약한 녀석인데 얘네들로 때려서 잡으려면은 한탕 걸린다. 그리고 이거 옆에 같이 퀘스트가 진행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맵에 보면은 요 옛날에 초소처럼 시간이 이렇게 걸려있는 게 있어요. 이것들도 깨주면 여기서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보이드 엑시움이라는 거 근처에 해가지고 몬스터가 나올 거예요. 계속 이거 정리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또 약간 인센 네임드 몹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까지 정리해주면은 이제 엑시움을 캘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먹는 거고, 가능하면 이건 보이자마자 빠르게 해주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이게 느려지면은 보상을 덜 주더라고요. 그래서 슈도 나왔죠? 슈도 정리해주고 겸사겸사 그레이버커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레이버커 잡는 속도가 느리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임무 완료, 보상과 함께 요거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편하게 짜잔한 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그레이버커인데 이걸로 잡는 거 한 세월 걸릴 것 같아서 캐릭터를 바꿔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바꿔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 가이드를 따로 해줄 건데, 내일이 생각보다 스킬 딜러로도 꽤 쓸만합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치명타 딜러로 이번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잠깐 활약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일 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타임이나 이런 부분도 꽤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탭 눌러서 스택 닦고 C 깔아주고 C 터뜨리고 데트 스택 꽉 찼으면은 그마다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면은 브록이 바로 걸리고요. 찍어주고 다시 데트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네즈랑은 엄청 다른 딜량을 보이죠. 이렇게 이제 엑시움 낙하 지역 퀘스트와 작은 거친 잡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월크래셔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월크래셔는 이제 시간당 한 번씩, 예를 들어 지금 7시 58분이거든요. 58분이기 때문에 2분 후부터 이제 잡을 수 있는 그게 활성화가 돼요. 이제 1분 20초 남았는데 이럴 때 맵 중앙에 가가지고 이제 시장 신청을 해두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최대 8인큐까지 여러분이 매칭을 할 수 있고, 이 중앙에 있는 요 홀 같은 데로 가면은 이따가 딱 정시되면 여기가 딱 닫히면서 이제 매칭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입장 신청을 해두면은 파티가 있으면 파티끼리 해가지고도 갈 수 있고, 뭐 랜덤 매칭으로 해가지고 잡히기도 해서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호버바이크 타고 쭉 놀다 보면은 상단에 이렇게 신출연 해가지고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월크래셔를 가는 거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에 가면 아까 열려있던 요 길이 닫혀있죠? 월크래셔가 나왔다는 거고, 이제 약간 테스트 서버 형태의 그런 데 하는 거라 사람 매칭이 안 돼서 혼자 왔는데 사실상 잡는 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녀석이 나오고, 힘인지 다는 거 보면 알겠지만 혼자서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세레나 같은 총기 딜러들의 순한 DPS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좀 있다. 스킬 딜러로서는 그죠?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쫄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복체력이 출중해가지고 잡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딸려진 거 이런 것들도 좀 깨줘야 되고, 기믹 스윙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딜달만 할 생각하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이런 것들 그 정도 잘 깨주면서 진행을 해보셔라. 아이고, 개인 디스카운트는 참고로 3액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넘어가는 거 하시면서 해야겠죠. 거의 한 2분 정도 때렸는데 저 정도 딴 거 보면 알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보던 약간 그런 작은 거신보다 올려다봐야 되는 이런 형태의 거신 생각보다 뭔가 미ad이 크고 큰 느낌이 있긴 하네요. 저걸로서 통이랑 스킬 안 써진다. 그래서 찍먹해봤고, 그래서 액션 전장 필드 컨텐츠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것과 격전지, 그리고 시간마다 떨어지는 그런 보급 캐는 거, 소소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거신, 그 다음에 월크래셔, 그리고 미니게임 같은 약간 이 호버보드 타기. 그리고 이번 3시즌 스토리도 여기 진행하면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느낌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평야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밍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냐? 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트리거 모듈이라는 게 이번에 나오는 걸 알죠. 그 외에 뭐 근접 무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 트리거 모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트리거 모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걸 뚫기 위해서 아나이스한테 좀 가져다 바쳐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연구를 통해서 정제 엑시움 결정을 얻어야 돼요. 이 전제 엑시움 결정을 얻게 되면 참고로 제작 재료는 요 정도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다들 태초의 손이라 불리는 요 기계 손에 와가지고 여기서 아르케 트리거 개방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필요 조건이 이렇게 조금 있어요. 횟수 10회, 에너지 활성체, 그리고 아르케 조율 레벨 달성까지 하고 이 정도 타이퍼 조각이 필요하고 아까 제작했던 요거까지 해야지 개방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방 진행하면은 요런 컷신이 나오는데 뭐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르케 트리거 개방이 완료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 계승자 모듈에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아까 이것도 필드에서 액션 평화에서 다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상자를 까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데 트리거 모듈 노획 물자라는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일정 확률로 이런 거 저런 거가 나올 충차 시간의 틈새. 참고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들도 랜덤적인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 까는 게 존나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잘 보면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보라색, 파랑색이 있는데 똑같은 시간의 틈새여도 다른 등급이 나올 수 있죠. 여기도 입자 전환 방출기 같은 경우도 파랑색, 노란색, 뭐 파랑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잘 보면은 요 하단에 있는 수치 같은 것들이 달라요. 여긴 최대 유지 시간 증가량이 10초에서 20초에서 20초고 이거 같은 경우는 17초. 그러니까 가능하면 노란색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첫 번째 살펴볼 건 이거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그 스킬에 맞는 모듈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무지성으로 뇌를 뚫었는데 쓸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 트리거 모듈에 있는 태그 보면은 지속 피해 유형, 그리고 여긴 격돌 유형, 여기는 일반 광역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맞는 트리거 모듈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달 수가 있고 여러분들 스킬들을 살펴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관통형 발사체, 다중 폭발력 발사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트리거 모듈을 찾아서 달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총기 서포터 빌드로 진행을 했을 때 아군 강화와 아르케 강화, 가속 강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나 박아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전화 방출기 달아주면은 세 가지 스킬에 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아군 강화했을 때 입자 방출 효과로 변경되어서 시전자 스킬 유력에 비해서 추가 피해도 주고 지속 시간이 뭐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넬이 이제 약간 여러분이 현재 엔조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좀 서포터 총기 딜러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나쁘지 않죠. 저장해서 나와주면은 이렇게 해서 모듈까지 껴보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 말고 뭐 충차 같은 거는 이제 좀 지진 같은 것도 딱 나오고 메테오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런 딜 스킬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릭터에 어울리는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될 거고 그런 것도 또 이제 많이 과정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파밍할 것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시작 지점 오른쪽에 뭔가 만들다만 그런 장소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라운지가 나오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흔적이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이 EB 스킨 잠깐 한번 쇼케이스 해드릴게요. 기본 형태랑 이렇게 안데슨 형태랑 이렇게 긴 머리 형태가 스타일 3개 제공이 되고요. 바디 스킨도 이제 기본형이랑 이렇게 자폭형이랑 그다음에 긴 머리형이랑 중파형 해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몸쪽에 뭔가 이렇게 기계요 하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게임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요소인 것 같고 이거 잘 보면 염색도 조금 약간 되는 부위가 특이한데 이거는 양쪽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만 염색이 되는 그런 형태의 염색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등부 창물도 있는데 이게 40식 전술두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울리는 무기 하나 있고 이거는 따로 추가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드 042 이것도 그 게임 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것도 있고 칼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칼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배틀 패스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이번 시즌 배틀 패스에서는 이렇게 스킨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 외에 외형들도 이쁜 거 굉장히 많고 새로 1페이지부터 해서 보여주자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패스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박멸자 같은 것도 있고 뭐 반가워 이런 뭔가 커스텀 태그 그런 장식물도 주고 시브도 하나 주고 스쿠팅 요거 날아갈 때 초록색으로 되어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 탐색 드론 무기 그리고 푸른 파동 빛의 파도 이 스킨인데 빛의 파도 상향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천리안 무기 야 개 이쁘게 나왔네요. 공화가시 하나 좀 건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해리스 워크라고 해가지고 뿔 같은 거 하나 주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옷도 하나 줍니다. 총 스킨 엑스커버 스킨인데 이제 패스 총이었던 엑스커버가 일반으로 공개되면서 여러분들도 제작 한번 해보시고 원래 파란색 계열인데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네요. 전기총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빌드 해보세요. 맙소사 감정 표현도 하나 주고 다음으로 레트로 엔진 부릉부릉 약간 그 메카 형태의 캐릭터들의 외형과 잘 어울리니까 이거 써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애정과시 또 애시모의 증명 이름에 애시모가 들어가는 약간 스킨이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노장의 휴식 라케 반응로 그 다음에 에이탐스 스킨이 하나 나왔어요. 찬란한 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넘어가면 에리츠워크 역해거 엘리 역해 복장 그리고 박멸자 스킨 째퍼 걔 까지나게 하나 해가지고 나왔네요. 이뿐만 아니라 전투보급품 상점에서는 이렇게 엔조 머리 근데 생각보다 걔 깐진하게 나오는 거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같은 거 그 다음에 뭔가 버니가 낙서한 번개라는 화장도 하나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다음에 이제 역해 페이지에서는 뭐 이렇게 비해사 눈물점 되게 이쁜 화장 하나랑 목을 그다음에 옷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넬 이렇게 낼 옷이랑 모자 해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다. 1K 같은 것도 이제 도전 목표로 해서 ESC 누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일 도전 과제, 뭐 주간, 뭐 다음에 추가되는 뭐 커밍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어떻게 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걸 눌러서 보고서 깨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새로운 지역 컨텐츠 그리고 새로 나온 거 뭐 성장 요소 그런 거 배틀 패스 같은 거 살펴봤고 2차 영상으로는 새로 나오는 넬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영상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서포터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어디 서포터 등록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니까 반드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